모든 영상에 소개하는 내용들은 각자의 판단에 맡깁니다. 리 에이스 채널은 항상 모든 영상에 있어서 유료로 하는 것들은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무료로 하는 것들 역시 각자의 판단으로 선택해서 결정하시는 점이라는 것을 강조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리 에이스입니다. 자, 여러분들 좋은 아침입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고 계십니까? 파이코인이 정말 어저께 그 로드맵이 발표된다라는 이런 공지로 인해 가지고 많은 분들이 좀 들썩들썩 했는데, 파이코인 사실은 로드맵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번 영상을 한번 끝까지 보시면 어떤 것인지 좀 깨달을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번 시간은 좀 가려운 부분을 속 시원하게 제가 긁어드리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편으로는 또 파이코인을 비판하려고 만든 영상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겠지만, 항상 제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파이는 중립적인 입장에서 고수해야 된다라고 늘 강조드렸던 얘기들이 있습니다. 자, 아무튼 간에 지금부터 파이코인에 대한 다양한 소식들 시작해 볼 건데, 일단은 파이코인에 대한 소식 보기 전에 좀 시황을 한번 살펴볼게요. 어제 좀 두 가지 이슈가 있었는데, 보시는 것처럼 자, 최근에 8월 28일 오전 9시부터 해서 증권거래소에서 회사 주식 거래를 재개하기 위해 증권거래소에 신청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뭐예요? 중국 헝다그룹이죠. 자, 헝다그룹은 어때요? 파산 신청을 했다라는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아니 의외로 파산 신청을 했는데 증권거래소에다가 신청을 해가지고 과연 이런 식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 이런 느낌을 좀 받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 과연 여러분들 중국의 헝다그룹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정말 궁금한데, 저도 솔직히 궁금합니다. 과연 진짜로 이게 실현 가능성이 있을까?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 이런 의문점이 많이 들어요. 부채가 엄청나다고 하는데 과연 가능할까? 사실 중국의 엄청나게 큰 그룹 중에 하나 헝다그룹, 그리고 역사 전통도 있는데, 과연 이거에 대한 결말이 어떻게 될진 아무도 모르는 미지수라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파월 추가 금리가 인상 준비되어 있다라고 해서 인플레 목표는 2%로 유지한다고 했어요. 맨날 긴축거리죠. 자, 보시면은 파월 해가지고 의장은 25일날 물가 상승률이 목표 수준으로 지속해서 하락하고 있다. 그리고 확신할 때까지 긴축적인 수준에서 통화 정책을 유지하겠다고 얘기를 했고요.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우리는 기준 금리를 추가로 올릴 준비가 돼 있다. 야, 이건 뭐야? 현 물가 수준에 대해 인플레이션이 고점에서 하락한 것은 반가운 진전이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사실 긍정적인 얘기했던 건 저렇게 한 부분인 것 같아요. 자, 다음의 내용을 보면은 인플레이션을 목표치인 2%로 지속 가능하게 낮추려면 추세보다 낮은 경제 성장률과 노동시장 과열 완화가 필요하다는 게 파월 의장의 판단이고, 노동시장 재균형이 지속되고 있다고 기대한다라고 하면서 과열 완화가 지속되지 않는 증거가 나온다면 역시 통화정책의 반응을 요구할 것이라고 했다라고 해서 금리를 추가적으로 올리겠다는 거예요. 다만 이런 내용으로 봤을 때 항상 뭐 얘기했던 그런 때에 비해서는 조금은 약하게 얘기하지 않았나, 개인적으로는 좀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요. 자, 일단 뭐 그렇다 치고요. 자, 일단은 우리가 저런 얘기를 제가 해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은, 결국에는 우리의 코인 시장 있죠, 코인 시장. 이 코인 시장의 움직임도 살펴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움직임 자체가 어때요? 상승을 하냐 하락을 하냐, 이거에 따라 가지고 또 파이코인이 어때요? 뭐 상장을 하겠다 이런 기대감들도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상장은 아직 멀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뭐 상장이 되더라도 여기에 대한 기대감, 어차피 저는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이왕 이런 거 그냥 상장을 해버렸을 때, 이때 사람들의 그 기대감이 엄청 나고, 그리고 이 기대감에 따라서 구매하는 사람들도 많을 거예요. 반대로 판매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하지만 상장을 언제 하든지 간에 진짜 중요한 것은 뭐다? 사람들이 그 코인을 얼마나 더 두텁게 보는지. 정말 이 프로젝트가 탄탄하다고 하면은 가치 투자를 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는 주식으로 치면 삼성전자를 어떻게 해요? 삼성전자를 매입을 합니다. 옛날에 삼성전자가 250만원, 300만원일 때도 있었어요. 자, 이때라도 사시는 분들도 계셨다. 뭐 어쨌든 간에 분할을 해가지고 지금은 좀 하나의 가격이 뭐 10만원도 안 되잖아요. 한 7, 8만원 이 정도, 7만원도 안 되나? 한 7만원 전후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 이런 것을 우리가 사듯이 정말로 파이코인도 언젠가는 진짜 우량한 코인으로 발전하고 거듭날 거예요. 그래서 그러기 위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코인 시장의 움직임이 좀 눈치가 보일 테고, 근데 코인 시장에 우리가 눈치를 볼 필요가 없다는 거는 결국엔 아직 파이가 상장이 돼 있지 않다라는 게 팩트예요. 그렇죠?
자, 일단 그 다음 내용을 살펴볼게요. 좀 서론이 길었네. 자, 8번까지를 완료했다라고 하고 메인넷에 잔고 확인이 가능하대요. 파이는 2개가 들어있는데 잠금 장치가 돼 있고 26년이라고 나오고, 또 하나는 좀 다르게 나오네요. 잠금 장치가 없고 23년 9월이라고 확인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 자, 이분은 보니까 올해 7월에 신청을 했는데 며칠 전 보니까 8단계가 초록색으로 변경돼 있고 메인넷 들어가니 그렇게 나온대요. 그래서 저도 도전 정신이 또 생겼죠. 어떻게요? 여러분들 예상 가시죠? 제가 지금부터 정말 다시 한번 도전을 해볼 겁니다. 뭐를? 자, KYC 인증 한번 도전해볼게요. KYC가 돼야 어쨌든 그게 되는 건데, 저는 원래 KYC 인증을 통과를 했어요. 사람들이 또 뭘 모르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답변을 드리자면은, KYC를 처음에 화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인증을 통과를 했어요. 근데 인증을 통과하고 원래 여기서 검증이 뭐 하는 거 있죠? 그것까지도 했어요. 근데 갑자기 다음날 되니까 이게 임시 KYC로 바뀌었어요. 자, 거기서 다시 원래 뭐 인증 통과 그 초록색으로 다시 해야 되는데 아직 이 과정이 안 됐어요. 딱 여기까지만 되고 저는 멈췄습니다. 근데 기분이 나쁜 거는 인증 통과돼서 검증자라고 검증자 그것까지 딱 했는데 이런 식으로 돼버리니까 좀 당황스럽거든요. 그래서 약간 이런 부분이 좀 속상하긴 하지만 어쨌든 일단 먼저 파이코인 KYC 인증 다시 한번 도전을 해보고 올게요. 그래야지 이제 체크리스트에 뭔가 체크리스트가 아니라 저 마이그레이션 쪽에 변화가 있을 수 있잖아요. 어쨌든 도전하고 오겠습니다. 자, 에이스였습니다. 어쨌든 7월에 지금 됐다라는 분이 계시니까 저도 안 되면 배 아플 것 같아서 한번 도전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딱 2번만 해볼게요. 일단 첫 번째 도전을 해보는데 원래 첫 번째 돼야 맞겠죠. 그래야지 두 번째도 뭐 두 번째는 상관이 없으니까. 근데 첫 번째 안 되면 두 번째도 안 될 가능성이 99.9%인 가능성이 있다. 그렇죠? 시점상 말이 안 되는 거고. 한번 해보는데 이렇게 또 로딩이 오래 걸리면 희망 고문을 심어줄 수밖에 없는데 과연 그 희망 고문이 진심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지금 30초, 거의 한 25초에서 지금 30초 정도 끌고 있는 상황인데 과연 어떻게 될까요? 이 로그인이 안 되는 게 로그인 실패래요. 세상에. 다시 도전. 왜 로그인 실패라 뜨지? 지금 뭔가가 좀 점검 중인 것 같죠? 점검 중인 것 같은데 역시 안 됩니다. 자, 어쨌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일단 이렇게 된 거 어쩔 수가 없죠. 그래서 저는 일단 이런 부분이에요. 여러분들한테 그 가려운 부분을 긁고 싶어주는 거는 KYC 인증이 뭐 대단한 거냐.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댓글에 종종 많이 보는데 대단한 거 아니죠. 왜? KYC는 권리도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KYC라는 거는 일반적으로 순차적으로 하는 게 올바른 방법이라고 봐요. 여기서 순차적이라 하면 다른 거래소들을 예를 들면 돼요. 거래소들은 KYC 인증이라는 걸 유료로 받지 않아요. 그쵸? 당연히 무료로 해야겠죠. 자, 여기에 더불어가지고 신분증을 보고 또 전화번호 뭐 이런 거 계좌 이런 인증을 보통 합니다. 근데 이 거래소 같은 경우는 어때요? 순차적인 인증이 이루어져요. 근데 파이코인 같은 경우는 어때요? 완전 랜덤으로 이루어집니다. 좀 물음표가 생긴다는 거죠, 여기서. 그래서 뭐 랜덤으로 이루어졌을 때 처리가 되는 사람도 있고 안 되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중간에 보류된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경우들이 있는데 전 이것도 솔직히 빠른 조치가 좀 필요해요. 파이 상장? 파이의 가치가 이런다고 떨어진다? 코어팀이 머리를 쓴 거다? 그거는 본인들이 이제 뇌피셜이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그렇게 말한 적이 없잖아요. 결국에는 파이가 KYC 인증이 안 된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거를 능력 부족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거에 대한 아무런 대답도 없다라는 것은 그거를 인정하는 꼴밖에 안 되는 이런 게 좀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코어팀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KYC 인증에 대한 문제들이 얼른 해결이 돼야 그래야 좀 군말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인증부터 통과시키고 뭐 마이그레이션은 그 뒷전인 것 같아요. 그 이후에 마이그레이션을 하든지 말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요? 자, 일단 다음 내용을 살펴볼게요. 자, 다음 내용 보면은 GDH 플랫폼에서 파이 네트워크는 인도시어, 그 다음에 SCTV 및 기타 민영 TV와 마찬가지로 국가 보고에 포함이 된다 했어요. 그래서 뚜루루뚜루룽 해가지고 뭔가 뉴스가 나오는데 이 뉴스에 따르면은 좀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 여기가 뭐 이런 지역이래요. 펜기탄 디노 해서 카말디 칸 이렇게 나와 있어요. 카말디 칸.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있는 모습을 볼 수 있고 파이에 오늘도 열심히 행사에 참석을 한 이런 사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과연 이 사람들은 뭘 위해 모인 걸까요? 이렇게 주머니에 손도 넣고 좀 깐지를 부리는 사람들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물을 딱 이렇게 놓고 자, 일단 인터뷰가 시작됩니다. 파이코인 정말 위대합니다. 파이코인으로 인해서 이렇게 사람이 많이 모일 줄 몰랐습니다. 너무 놀랍습니다.
제 옆에 계신 분은 아버지신데 너무 파이코인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저도 역시 파이코인에 대한 열정과 애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파이팅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추첨을 하는 이런 모습까지도 볼 수 있는데 과연 이것은 무엇을 추첨하는 걸까요? 뭔가 열심히 추첨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를 딱딱딱 해가지고 추첨해서 뽑고 있는데 자, 한 분이 종이를 들었습니다. 자, 일단 여기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상품, 오토바이, 자동차 이런 상품들이 있는데 저기에는 근데 좋은 점은 이 상품에 대해서 인원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응모를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이런 부분들이 있고 자, 악수를 하고 실제로 이분은 휴대폰이 당첨이 된 것 같아요. 자, 폰이 당첨되고 TV가 당첨되고 그 다음에 저거는 본체가 당첨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따봉을 외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 우리가 파이코인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의 문화라고 생각을 하고 저렇게 모여서 행사를 한다는 것 자체가 전 저거 자체를 존경스럽게 생각해야죠. 사실 코어팀도 코어팀 나름대로 노력하고 열심히 하는 거 맞아요. 모더분들도 마찬가지지만. 하지만 저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어때요? 코어팀이 발전을 하는 거다. 또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전 여기에 대한 좀 대단한 인도네시아에서 번역했다는데 인도네시아의 대단함.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또 파이코인이 가장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추이를 나중에 한번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하루의 평균 제가 지금 잘못 본 걸 수도 있는데 일주일에 최소한 한 1만 명 정도는 되는 것 같고 뭐 하루 이틀 사이에 2,000명씩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걸 제가 확인을 해봤어요. 계속 늘어나는 이런 모습으로 볼 때는 아 파이코인 조만간은 리플의 트위터 팔로우 수도 따라잡겠구나 이런 걸 좀 느껴볼 수가 있겠고 자, 그 다음에 한편으로는 또 이런 얘기도 해요. 개떡같은 모더들 채팅 금지당하고 억울해서 와이프 계정으로 왜 채금이냐 물었더니 계정 2개 돌리는 거냐고 협박만 하더라. 뭔 공산주의자 아니고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고 하지. 사실 이거에 대한 정확한 증거나 자료가 있다면은 뭐 메일로 제보해 주시면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보고 싶네요. 이건 개인적으로. 자, 일단은 뭐 이렇게도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모더에 대한 불만들도 사실 이런 채팅 금지하는 게 뭐 권력이냐 권력 남용이다 권리 행사하는 거다 뭐 이렇게 얘기들이 분분합니다. 자, 한편 계속해서 가격이 오르고 있는데 이 IOU 가격 이게 정말로 큰 의미를 가질까요? 사실은 제가 나중에 이것은 IOU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컨텐츠로 다뤄드릴 예정이기도 한데요. 사실 IOU가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을 하냐고 봤을 때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이 IOU 가격이라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얘기하지는 않아요. 의미가 없다. 다만 어떠한 의미는 좀 가질 수 있겠다. 뭐다? 아, 이것이 만약에 파이였다면 이런 회로를 돌릴 수가 있겠죠. 이게 행복 회로일 수도 있겠지만 불행한 회로일 수도 있어요. 왜? 결국에는 31만 4,159달러를 외치는 많은 해외에 있는 선수들이 그렇죠. 이렇게 외치지만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에는 너무 가격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괴리감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IOU가 이게 파이코인에선 코어팀에선 어때요? 공식적으로 인정을 해줬다라는 게 없어요. 코어팀은 상장을 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은 파이코인은 결국에 IOU 상장으로 된 거는 가짜란 뜻이에요. 근데 이걸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합니다. 그래도 파이코인의 뭔가 예시, 표본이 되지 않겠냐? 그래요. 어느 정도는 이게 반영이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요이 땅 하는 순간 파이코인을 만약에 우리가 출금할 수 있는 시점이라고 한다면은 그때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어떻게 행동할 것이냐. 사실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중요해요. 하지만 많은 분들은 정말로 팔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계실 것 같아요. 왜? 시작하자마자 100만 원이 됐어요. 근데 내가 1000개를 가지고 있어. 100만 원이야. 이게 언제요? 뭐 시기가 만약에 올해 12월에 상장을 했어. 예를 들면요, 이거 12월에 상장한다는 뜻이 아니야. 했어.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할 겁니까? 100만 원에다가 공세기를 더 붙여요. 얼마입니까? 일십, 백천, 만십만, 백만, 천만, 억, 10억. 10억입니다. 팔래요, 안 팔래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뭐 사람들의 가치와 행동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겠죠. 그래서 이런 걸 좀 판단을 해보자는 겁니다. 어쨌든 파이코인의 이번 시간은 좀 더 현실적인 얘기를 많이 해봤고 로드맵보다 결국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KYC 인증을 의미해요. 이게 되고 마이그레이션이 왜 안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명확한 공지를 어떻게 해요? 코어 팀으로부터 해야 된다. 그래야 좀 더 신뢰 있고 발전성 있는 이런 얘기들. 그리고 중간중간 공유를 해주는 거. 우리 커뮤니티가 중요하다라고 항상 강조하는데 그렇게 중요한 만큼이나 파이코인 역시 코어팀에서 공식적인 공지를 종종 해주는 것도 중요하다.
트위터에 마냥 뭐 옛날 뭐 2주 전에 있는 기사 갖다가 가져올 필요가 없이 이런 공지를 해준다면은 사람들이 좀 더 뿌듯해하지 않을까, 전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파이코인은 어떤지 자유롭게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겠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파이코인을 채굴 하고 계시는 많은 분들, 그리고 파이코인 생태계를 노력하시는 모든 파이오니어분들, 오늘도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리 에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에 궁금하셨지만 내가 시도해보기 어렵거나 시간 낭비하고 싶진 않고 새로운 제보를 해주실 분들께서는 아래의 주소로 메일을 보내주시면 제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단톡방은 유튜브 검색창에 소통창구를 개설했습니다를 검색해주셔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채널 멤버십 가입 시 다양한 혜택을 누리실 수 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